절정을 이룬 내장산의 단풍을 보기 위해 오늘 하루 행락객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의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이 30%대로 크게 줄면서 학생 유치와 변호사 합격률도 신통치 않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일의 결정안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와 정읍시 그리고 부안군과 고창군이 이번엔 승복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나들이를 재촉했는데요. 녹음이 짙었던 산자락은 어느새 붉게 물들었고 흐드러진 단풍 속을 거닐며 나들이객들은 계절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산바람에 일렁이는 울긋불긋 단풍 춤사위. 짙고 옅은 여러 빛깔이 야단스레 한데 뒤섞였고 가을빛으로 단장한 산자락 속에서 나들이객들은 깊어진 계절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단풍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가을 단풍과 제 인생의 시기와 맞떨어진다 하는 생각도 해요. 굽이굽이 펼쳐지는 절경을 눈에 담느라 산행은 여유롭습니다. 흐드러진 단풍 속 발길을 잠시 멈추면 어느 곳이나 특별한 배경이 되고 가을날의 추억을 저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려 여념이 없습니다. 산에 들어오니까 일단은 단풍이 있으니까 내 자신도 붉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자신이 단풍이 되는 느낌. 올해는 특히 일조량이 풍부하고 최근 일교차도 커 단풍의 빛깔이 어느 때보다 짙고 곱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내장산에는 오늘 하루 4만 명에 가까운 나들이객들이 방문해 가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내장산 단풍의 절정은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도내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인 3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인데 줄어든 장학금마저도 고소득층에 대부분 지급되고 있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0.4%입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지급률입니다. 로스쿨이 처음 도입된 2009년에는 장학금 지급률이 50.1%였습니다. 원광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5%로 두 곳 모두 정부가 정한 장학금 지급률 마지노선인 30%를 간신히 웃돌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학생 유치를 위해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었지만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나 액수를 줄인 것입니다. 로스쿨의 한 해 학비는 국립대가 1,000만 원, 사립대는 2천만 원 가량입니다. 장학금은 이제 학교 총액에서 배분을 하잖아요. 학부, 대학원, 로스쿨도 별개로 보면 그 배분이 줄어든 거죠. 입장에서 보면 배분의 중요성이 감소했었어요. 줄어든 장학금 가운데 저소득층에 지급된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이 고소득층에 지급된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률이 떨어지다 보니 우수 학생이 기피하고 결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치러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원광대 로스쿨은 전국 꼴찌, 전북대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로 돈스쿨이라고 불리는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이 낮아지면서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무려 14년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결정에는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을 추천받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역은 없었고 전주시와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등 전북 4개 시군이 각각 다른 날짜를 추천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화약일을, 정읍시 황토연 전승일, 부안군 백산 대회일, 고창군은 무장 기포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공청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첫 번째 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선정위원회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인데 이달 안에 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등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1월 중으로 저희가 기념일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날짜가 확정됩니다. 문제는 결정안에 반발하는 지역이 나올 경우 또다시 기념일 재정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만큼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이 지역만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사건인데 그 위상을 찾을 수 있게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14년을 끌어온 기념일 재정 작업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3척을 검거해 이 중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중국 어선들은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거나 조업 일지에 실제 어획한 양보다 적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학생부 정정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학기 도내 고등학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3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18건에 불과했던 도내 학생부 정정 사례는 2016년 128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9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의 정정 유형을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정정 사례가 가장 많고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전주 서부권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문체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사업비로 국가 예산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말까지 서신동 도내기샘공원 주변에 국가 예산 등 6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800제곱미터 규모의 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농축협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5년 103건, 2016년에는 145건, 지난해는 197건으로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예방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덕유산과 내장산, 변산반도 등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가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덕유산의 경우 치목에서 안국사, 안국사에서 남문지 등 10곳이며 내장산은 까치봉 능선 삼거리에서 순창고개, 장성세제에서 상황봉 등 2곳입니다. 변산반도는 바드제에서 용각봉 삼거리, 세봉에서 임장암 등 4곳입니다. 전라북도가 도금고 운영기관을 이달 말까지 새로 선정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3년간 도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오는 7일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금고 운영은 제1금고는 농협, 제2금고는 전북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6도, 익산 3도, 장수는 0도가 예상되고 일부 내륙과 산간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전주의 낮 기온 19도, 남원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아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